なんだっけ思い出したよ。チャプチェだ。おー、チャプチェだ。チャプチェだ。 여러분은 잡채하면 뭐부터 떠올리시나요? 명절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번쩍거리는 큰 프라이팬, 당면 삶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손님들 오시니까 손으로 집어먹지 말라고 잔소리하면서도 한 젓가락씩 슬쩍 집어먹게 해주던 엄마표 잡채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산처럼 쌓여있던 갈색 당면과 채소 고명들. 생일상에도, 집들이에도, 회사 회식 안주에도 잡채 한 접시 올라와 있으면 오늘 좀 챙겨 먹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면과 고기만 골라 먹다가 나이 들고 나서야 파, 시금치, 버섯까지 다 같이 집어먹게 되는 것도 잡채의 추억 중 하나죠. 한국을 소개하는 공식 웹진에서도 잡채를 중요한 손님을 맞을 때 내놓는 마음을 담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교식 잔치 문화가 남아있던 시절부터 채소와 고기를 잔뜩 넣어 섞어내던 귀한 요리였고 지금도 명절상과 잔치상에는 빠지지 않는 상징 같은 메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 들어서는 이런 소개글에서 외국인들이 잡채를 두고 면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놀랐다, 간장 양념이 향긋하다, 참기름 향이 미쳤다라며 감탄하는 장면도 자세히 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 식감과 향을 처음 먹어본 이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소하게 보일 법도 합니다. 반투명한 당면만 보더라도 이게 대체 뭘로 만들어진 것인지, 한천이나 곤약의 일종은 아닌지 궁금증이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그게 또 맛까지 좋죠. 그래서 요즘 해외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고기 구이 다음으로 꼭 언급되는 메뉴로 잡채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음식 전문 매체는 유명 마트 체인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냉동 잡채를 당면 식감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간편하게 먹기 좋다라며 추천 리스트에 당당히 올려놨습니다. 이 식감이라는 것이 북미권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때 이들이 이에 달라붙는다며 떡과 엿을 그토록 혐오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컹물컹하고 질기까지 해서 어쩌면 낯설고 심하면 좀 징그럽게도 느껴질 법한 당면의 식감을 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잡채 볶음밥 제품까지 따로 소개합니다. 하얀 쌀밥 사이에 윤기나는 당면이 섞여 있고 표고버섯과 파프리카, 시금치가 들어간 이 냉동 볶음밥을 두고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식감이 너무 좋고 맛이 예상 밖이었다는 후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잡채밥이 남은 잡채 넣고 밥 비벼서 해먹는 아주 평범한 조합인데 해외에서는 이조차 신선한 신상품인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 농식품 수출 통계를 보면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산 농식품과 가공식품을 묶어 집계한 이른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2024년에 130억 3천만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은 16억 달러 안팎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일본도 13억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해외 마트 냉동 코너에서 잡채, 떡볶이, 김치볶음밥이 줄줄이 깔리는 이유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이 사이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 봐도 잡채는 이미 전 세계에서 꽤 잘 알려진 한식 메뉴입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부드럽고 쫄깃한 당면과 간장 양념, 참기름 향 덕분에 남녀노소, 한국인과 비한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먼 나라에서는 이렇게 잡채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정작 식습관이 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편인 이웃 나라들에게는 유행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 음식이 유행을 타고 널리 소비된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잡채의 유행은 이제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이유라면 일본이 비교적 면 요리가 발달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밀 농사를 하기에 훨씬 더 나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꽤 오래전부터 밀을 이용한 국수 요리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국수만 해도 우동, 소바, 라멘, 야끼소바까지 넘쳐납니다. 밀과 메밀로 만든 탄탄한 면발에 소스와 육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죠. 이 정도면 새로운 면 요리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들만의 국수 문화를 꽉 채워놓은 나라입니다. 신제품과 트렌드 음식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일본 사람들도 이달의 유행 메뉴는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 빽빽한 틈새를 비집고 한국식 당면 볶음이 슬그머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잡채를 접한 일본인의 반응은 딱 이랬습니다. 보기에는 야끼소바처럼 볶음면인데 입에 넣어보니 면이 탱글탱글한 것도 아니고 빳빳한 것도 아니고 낯선 탄력이 느껴지니까 이거 뭐지?
하는 표정이 먼저 나옵니다. 밀가루 면이 아니라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 특유의 말캉한 탄력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식감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 반응입니다. 한 입 더 먹으면서 식감은 묘하게 낯선데 양념은 익숙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잡채 양념의 핵심이 바로 간장, 설탕, 참기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일식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기본 양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생활을 오래 하는 한국인의 말을 들어보면 꼭 하는 말이기도 하죠. 간장과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진짜로 하나도 없어서 매운맛에 길들여진 한국인에게는 얼마 못 가 모든 음식이 다 똑같은 맛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간장과 설탕 베이스 양념이 된 잡채는 일본인들에게 자국 음식만큼이나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향이 확 올라오니까 이건 볶음 우동도 아니고 야끼소바도 아닌데 뭔가 한국 느낌이 진하게 난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식감은 새로운데 맛은 낯설지 않으니까 호기심이 금방 호감으로 넘어가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띄워준 게 바로 편의점과 마트입니다.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올해 여름 한국 음식 기획전을 열면서 불고기 잡채라는 이름의 제품을 전국 점포에서 내놓았습니다. 완전히 한국에서 수입한 당면과 소스를 쓰고 위에 불고기 스타일의 소고기를 얹은 도시락 개념의 제품이었는데 가격도 300엔대 중반으로 맞춰 일본인들이 점심이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집어들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고구마 당면 특유의 쫄깃함과 달고 짭짤한 불고기 양념이 어우러진 한국식 볶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트를 쳤죠. 이 제품의 성공 덕에 이제 일본에서도 마트와 편의점에서 한국식 당면, 완제품 잡채, 잡채 도시락, 잡채를 곁들인 덮밥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잡채가 일본의 축제 노점 문화에도 슬쩍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축제하면 당연히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같은 메뉴가 철판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 구석에 빨간 간판을 단 한국 음식 노점이 서고 거기서 철판에 볶고 있는 건 낯선 투명 당면이 된 겁니다. 언뜻 보면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야끼소바와 별로 다르지 않은 듯 하다가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반투명한 처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맛보기에 안성맞춤인 특식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게 그저 새로운 메뉴 하나가 팔리기 시작했다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숱한 일본 축제 음식들 사이에 한국의 명절 음식이 그대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어릴 때부터 야끼소바만 먹던 세대가 이제는 오늘은 한국식 당면으로 먹어볼까라고 말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건 역시 일본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여행 패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만 일본인 약 66만 6천 명이 한국을 찾았고 특히 3월에는 한 달 사이에만 34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한 번쯤 가봐야 하는 이웃나라에서 1년에 몇 번은 가는 놀이터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길거리 떡볶이, 순두부, 삼겹살, 편의점 삼각김밥과 함께 잡채도 처음 접한 일본인들이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 직접 당면을 사다가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난다며 편의점 불고기 잡채 도시락을 리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한 일본인이 한국 공항에 있던 모금함에 여행하고 남은 한국 돈 110만 원을 통째로 넣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담긴 메모장에는 한국 여행이 정말 즐거웠다. 남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이 정도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정서적인 호감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다지만 다른 나라의 불우한 이웃까지 도울 생각이 들 정도가 됐다는 거니까요. 드라마와 예능, 음악을 통해 한국을 먼저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편의점 음식부터 길거리 노점까지 체험하고 그 경험을 고스란히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고 있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한류의 굵직한 줄기 중 하나로 식문화가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잡채가 늦게 떠올랐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막 본격적인 식문화 한류가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의 많은 편의점과 마트에는 김, 김치, 떡볶이, 불고기, 치킨 소스 같은 한국 식재료와 간편식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몇몇 특이한 음식 한 두 가지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그 자체가 한류가 되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하던 세대가 오늘은 달콤 짭짤한 잡채 한 그릇을 먹고 이건 그냥 집밥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새로운 음식을 자기 스타일로 변형해서 먹어온 나라입니다. 커리를 일본식 카레라이스로 바꿨고 이탈리아의 파스타를 일본식 나폴리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잡채도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잡채는 이국의 면 요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발상이 파스타식 요리법을 합쳐서 만든 까르보나라 잡채 같은 음식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사실 이런 변형이 나올수록 원조의 존재감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게 다 한국 음식에서 온 거다 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잡채가 유행하는 이 상황은 한국 음식이 일본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한국 문화가 이웃 나라의 식탁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명절날 한 접시 잡채로 시작된 우리의 추억이 이제는 전 세계의 한 끼 식사와 여행의 기억 속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당면 한 가닥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용한 변화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야끼소바 말고 오늘은 잡채 어때라는 말이 평범한 일상 대화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